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학과, 화공학과인가요? 어쨌든 그런 과를 갔는데 서울대랑 성대를 양쪽을 붙었는데 성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울대를 안 갔냐 그랬더니 뭐 그 교수가 좋아서 그쪽으로 그 교수를 좋아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고, 성대로 갔다고.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다가 성대로 갔던 모양이죠, 그 교수가. 그래서 이제 갔다 오길래, 그러냐. 내 아이를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평범했던 모양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평범했다는 것은 그냥 공부를 뭐 굉장히 잘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이제 기원을 보냈는데, 바둑 두는 거요. 기원을 보냈는데, 기원에는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 보는 그 기보가 주로 한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기 우편 사달라고 한문을 좀 알고 싶다고 이래서 이제 우편을 사다 줬는데,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한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보냈는데 1년? 2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정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끝나고 말았는데 그 기원이 이 아이 때문에 좀 많이 꼬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기원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주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이 아이가 와서 이제 놀고 또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자꾸 한자를 안두고 이거 한자 뭐야라고 해도 하면 또 얘가 또 알아듣고 뭔가를 하는 거가 실제는 몰랐어도 걔가 예 이렇게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우편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때 이제 그 기원을 그만뒀던 모양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이 기원에 나오는 재미가 이 손자, 자기 손자는 아니지만 이 손자하고 얘기하는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기원이 꼬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던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만두고 나니까 할아버지들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 사장에게, 기원 주인에게 이 아이가 왜 안 나오냐, 좀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아이를 기원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 기원을 3년 동안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니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자기 친손자에게는 뭐 무조건 귀엽지만, 물론 옆에 손자도 무조건 귀엽긴 하겠지만, 이제 이 아이도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예의도 배우게 되고 한자도 많이 알게 돼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한 대학교에서 했던 화학과 관련한 실험 내지는 어쨌든 화공학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더니 그런 캠프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캠프에서 그 교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교수를 만나고 자기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는 서울대니까 서울대를 들어가야 그 교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도 합격하고 성대도 합격한, 그것도 정시로. 왜냐면 이제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는 그렇게 썩 열심히 하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가장 쉬운 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쉬운 건 수능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하고 성대를 합격했고, 결국 그 교수가 성대로 옮기는 바람에 자기 자신도 성대로 옮겼던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책 한 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배웠던 거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있던 이 사례를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문제, 그러니까 더 급한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를 2시간을 끝내고 1시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강의 중에 체크할 것들을 좀 체크해 보겠다고, 뭐 어떤 분은 2부를 가져온 분, 어떤 선생님은 뭐 몇 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케이스라든지 꼭 보내고 싶은 아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제 그때 고3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고3 담임을 맡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 아이들 거 1, 2학년 거가 있는 거죠. 1, 2학년 거 기록물을 가져다가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로 이게 어떤 것이 합격 요인인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려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2시간 끝나고 났는데 밤이 좀 9시 반 정도가 되니까 저도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게 있어서, 그래서 평가가 되었냐고 했더니 어느 정도 되었다고. 그러더니 누가 옆에서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그럼 달라고, 그래서 이제 2부를 받았습니다. 2부를 받아서 이제 3, 4등급의 아이 거, 3, 4등급의 아이 거가 있는데, 그 3, 4등급의 아이는 매우 활달한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매우 활달한 아이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활달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여서,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은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꼭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싶은데 뭐 대학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은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선입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진학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고 그 교사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사항 같은 걸 읽다 뭐 그런 걸 쭉 읽는데 3, 4등급이지만 꼭 그렇게 썩 부족한 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꽤 잘 적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잘 적은 것 같은데 얘가 이게 붕 뜬 느낌이 있고 저쪽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3, 4등급의 아이였는데,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걔는 인성이 별로인 것 같아. 이제 어떤 다른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이 드신 여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물론 다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또 다른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이 아이를 바라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1학년 때는 2, 3등급, 3등급 중반대였던 아이, 2, 3, 가끔은 4도 있고, 어쨌든 그 3등급 중후반 정도의 아이였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1, 2등급, 111 찍고 뭐 이렇게 찍는 학생이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런데 이 남자 선생님 반이었는데, 3, 4등급의 아이를 오히려 더 대학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렇다 그래서 1, 2등급을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하자면, 마음은 3, 4등급의 아이도 대학을 더 잘 보내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1, 2등급을 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내용을 보니까 1, 2등급의 아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학업 역량이 좀 있어 보이지 않냐. 근데 이 두 학생 다 적어도 그 반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 애 누구 거 가져왔어? 누구 거? 또 다른 선생님 누구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얘는 이렇고 이 3, 4등급의 아이는 그렇고 1, 2등급의 아이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역량을 놓고 본다면 이 3, 4등급의 아이는 그런 잘 적어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학업 역량은 눈에 잘 안 띄는 거였죠.
근데 1, 2등급의 아이는 그런 역량이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등급의 아이에게 왜 이 아이는 뭐뭐를 발표하거나 뭐뭐를 자료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적다. 그렇지만 1, 2등급의 아이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적어준다 그래서도 잘 적어주고 싶어도 다 이렇게 삔또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적어주고 싶은데 삔또가 어긋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가 정확히 타겟을 공략하고 있지 못하다. 타겟이라는 말은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적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그죠?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런 역량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이 아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뭐를 했고 했다는 것을 활동 기록을 선생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출했던 내용이 학업 역량이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이지만 학업 역량이 두드러지게 기록을 이렇게 제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그 범주 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조합,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의 조합들이 그렇게 역량 있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거죠. 내용은 많지만. 이럴 경우에 아까처럼 3, 4등급의 아이니까 3, 4등급의 아이지만 그 정도 역량이면 뭐 인서울은 가능했습니다. 비록 지방이지만. 그렇지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제 학생부를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생부에 보면 또 다른 1, 2등급의 학생부는 그런 학업 역량이 좀 드러나 있지만 좀 더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다면 더 좋았을 학생부. 다만 이 아이가 그 정도는 열성적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3, 4등급의 아이보다는. 그렇지만 이 선생님들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은 자기 반의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유명한 대학 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도 원하지만 선생님도 원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봉사활동을 보여드리면서 이랬어요. 이 3, 4등급의 아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좀 떨어져 보인다. 떨어져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뭐 청소 몇 시간, 뭐 학교 생활로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봉사활동이라 우리 때는 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때는 맨날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죠? 맨날이었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지 않나요? 뭐 봉사활동 그 왜 학교 뭐도 청소하고 교실도 쓸고 닦고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뭐 유리창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봉사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어딘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멘토링 서비스 같은 거를 조금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부는 설령 학교생활 기록부의 세특사항의 기록의 내용이나 또 진로활동의 기록의 내용들이 읽다 보면 이 아이는 봉사활동하고 연결하면 역량이 있는 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이 활동사항을 읽어보고 창체활동을 읽어보고 세특사항을 읽어봤는데 약간 뭐가 부족해서 이제 앞쪽 거를 다시 되돌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걸 배웠나?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이 아이는 역량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제 판단의 근거가 생기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게 좀 방법을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 때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이 아이가 이런 단어는 이럴 때 쓰는구나. 근데 그것들이 이런 거죠. 저는 뭐 직업의 가지수가 굉장히 다양했지만 예전에 저의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 대표님은 참 신기하다고. 교수님들을 만나면 물론 이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있을 때요. 대학 교수를 만나면 대학 교수 수준대로 얘기하고, 노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노가다 수준대로 얘기하고, 또 뭐 자영업자 누군가를 만나면 또 그 수준대로 얘기하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어들을 요때는 요때대로, 요때는 요때대로, 요때는 요때대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뭐 그게 어떤 분이시든, 그게 뭐 대학교 총장이든 뭐 또는 대학교 총장이면 어쨌든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꼭 그 사람이 어쨌든 대인관계가 좋아서 총장이 되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탁월해서 대학 총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의 대화는 또 그 사람들만의 어떤 대화법이 있는 거죠. 이게 이 대화법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죠?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끼리끼리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쉽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줄 때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칭찬해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의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어떤 단어들이 학업 역량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선생님들도 알지만 이 아이를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에 캐치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비법인 거고요. 그렇지만 모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선생님 머리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둠 수업이나 특정하게 어떤 수행평가 같은 걸 하게 될 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나다 보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기억은 하지만 매우 디테일하게 이 아이의 역량이 뭐가 뛰어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 아이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활동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평소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책의 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또는 학교 수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대화 중에 예를 들면 너는 참 학습 태도가 좋구나, 또는 너는 자료 정리를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자료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노트 필기나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 얘기도, 너는 대인관계가 참 원만하게 이런 거를 잘 처리하고 있구나. 또 너는 이거 처리하는 거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있어 보여. 그리고 너의 이런 태도를 보면 참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너. 예를 들면, 또는 너는 사고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너가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생각이 조금,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어때? 라든지, 또는, 우리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 향상에 좀 기여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뭐 학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대학 생활을 하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분위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이런 거고 또 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지적 호기심이 매우 좋아. 이런 거 보면 넌 자료 분석이 매우 좋아. 또 비교 분석이 너무 탁월한 것 같아. 야, 이거 매우 좋은데 또 대안 제시 능력도 너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의 대안 제시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어떤 거에 어떤 결론론을 잘 도출했으면 이런 결론 도출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한 것 같아. 너는 이 정도는 매우 인상적인데 이런 단어들로 아이를 채우는 거죠. 그 단어의 쓰임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내 아이의 역량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생각들로 모아지게 되죠. 우리 아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또는 나중에 이제 제출하게 되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러면 당연히 평소에 들었던 말이고 평소에 받았던 칭찬이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공부를 해서 뭐를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조합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칭찬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전까지는 20위권 대학을 얘기했지만 5위권으로 넘어가면 효율적인 학습 습관. 너는 추측이나 추론 능력이 우수해. 너는 인문학적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너는 책을 읽고 좀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돋보여. 라든지 이런 평소에 칭찬의 방법, 그 다음에 너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참 마음에 들어. 라든지 또 너는 이런 거 보면 아빠한테 개기는 거 보니까 또는 나한테 개기는 거, 개긴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나요? 어찌됐건 나한테 너 이런 거 보니까 참 비판적 사고력은 우수하다, 야. 응? 이러면서 그렇다고 꼭 개기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은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비교 분석하고 자료를 잘 정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또 추측하고 추론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적 사고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매우 우수해.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아이가 평소에 썼던 단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물로 남겨질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방송 첫 번째 얘기했던 어떤 한문 공부한 아이, 또 코스모스 책을 읽었던 아이, 이런 아이들이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원래는 하고 싶었다가 이 얘기를 급히 바꿨던 건 이 얘기가 훨씬 더 지금 우리 학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들이 가져왔던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또는 이런 단어들로 채워진 아이들의 어떤 기록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더 그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아이 것을 기록해 주려면 아이 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선생님들은 미쳐버리죠. 왜냐면 일일이 따로 평소에 기록해 놓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몰입을 해요. 걔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더라? 반에 가서 뭐 했더라? 이런 생각들 하면서 기록해 줄 때 이 아이의 가져온 기록지가 이렇게 탄탄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맞아. 얘 시간 관리 능력도 있었어. 얘 이런 거 할 때 실생활 접목을 이렇게 했어. 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로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훨씬 더 우리 학부모들에게 더 지금 당장 단 하루라도 더 일찍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거기에 보면 동사 표현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수함,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함, 이런 벌써 이 동사 표현에서 같은 명사를 사용했어도 동사 표현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르죠. 얘는 배웠잖아요.
얘 탁월했고 어떤 학생이 더 학업 역량이 우수해 보일까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건 말에 대한 성찬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제대로 평가해 줄 때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요소인 거예요. 이 아이가 배웠는지, 갖고 있는지, 우수한 건지, 탁월한 건지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역량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다시 그 아까 학생부 두 개를 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물론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눠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아까 3, 4등급 아이는 잘 보였지만, 학업 역량만큼은, 활동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고, 뭣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학업 역량이 돋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예의도 있고 있는 걸 알겠어. 열심히도 해. 그래서 이 남자 선생님은 너무 이 아이를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은 자기 과목 시간 하나잖아요. 행특사항 하나하고. 근데 없는 거를 막 땡겨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써주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어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해봤자 자기 과목인데 그 과목은 다른 과목에서 그런 역량을 돋보이게 해주지 못할 때 그 역량이 이거는 탁월하게는 보이지만 근데 다른 거에서는 예를 들어 그 과목에서 그랬다고 해도 다른 과목에서 얘는 뭐 집중력이라는 단어랑 끈질김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 아이의 역량이 탁월해 보이지는 않죠. 그죠? 다만 그 밑에급 대학들을 하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으로 간다고 할 때는 굳이 그런 능력이 없어도 그런 능력이 꼭 두드러지게 써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으로 가려면 이 아이가 매우 집중력 있게 공부해야 되고 매우 끈기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능성과 끈기와 집중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든 뭔가를 할 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아이의 역량이 뛰어나 보이듯이 아까 얘기했던 그 3, 4등급의 아이는 그런 집중력과 끈기와 이런 것들로 채워진 학생부가 아니었어요. 활동은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도 노력들로 잘 적어주려고 노력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지만 역량 자체는 애가 매우 활동적이구나. 뭐 이 정도여죠. 왜냐면 많이 보면 알게 되거든요. 학생부를 보면. 이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인지, 이 아이가 적극적인 아이인지, 이 아이가 보통에 있는 학생인지, 이 아이의 수업 중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이게 보여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이 아이는 어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7등급 학생부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걔가 정말로 좀 싸가지가 있다 싶으면 한 줄 적어주잖아요. 이 아이가 착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착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안 착하면 안 적어줘요, 그것도. 왜냐면 걔한테 적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걔가 수업 태도가 매우 나빠요. 근데 내가 걔를 왜 적어줘요? 적어주면 욕을 적어야 되는데 욕을 적어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적으려면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들 그렇게 모진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살짝 디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살짝 디스하는 것도 이 아이의 태도나 역량이 얘가 요것만 고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했을 때 기록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3학년이나 이때쯤 되면 이 아이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써줬다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이 채워진 글씨 문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아이는 요거를 배운 아이구나. 이미 이제 그것을 초월했구나. 이걸 잘 배워서 이미 이제 이 아이가 영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오늘 칭찬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줄 때 이런 요소들, 여기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표현의 정도를 이렇게 책임감 있다. 땡땡아, 길동아, 너는 이런 거에 있어서 매우 책임감이 강한 아이야. 이럴 때 아이들도 매우 기뻐하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평소에 이거 잘했어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거 칭찬 있죠?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 너는 매우 그거는 너의 매우 큰 강점이야. 이런 말들을 해줄 때 아이들이 나는 책임감이 있는 아이구나. 나는 자료정리만큼 매우 잘하는 아이구나. 또 내가 자료정리뿐만이 아니라 비교 분석도 잘하는구나. 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종합적인 사고력도 좋은 아이구나.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채워질 때 자기가 뭔가를 제출할 때도 이런 단어의 조합들로 뭔가 제출해서 더 좋은 결과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은 이것을 예전에도 이와 비슷하게는 찍기는 했는데 약간 시각을 달리 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촬영한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는 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 어떤 아이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능성을 설령 지금까지 늦게 터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못했더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혹시 내 아이가 성적이 젖어서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성의 문제다. 인성만 가르치니까 아까 3, 4등급이라도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 보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선생님 케이스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 아이가 조금 더 평소에 제가 얘기했듯이 비록 성적은 나빴더라도 어쨌든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어쨌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더해진다면 역량은 조금씩 발전하거든요. 아이들 한날 그 다음날 싹 바뀌어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서히 전체를 놓고 보면 서서히 달라지잖아요. 아이들 우리가 키 클 때도 보면 내 아이 매번 같은데 보면 가끔 만난 나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야, 얘 많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나만 몰라. 요즘이야 다 제보긴 합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쑥쑥 커가는 거지 오늘 내일이 내가 보기엔 매번 똑같아도 매번 똑같은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줘서 서서히 바꿔서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간다면 그죠? 여러 가지 태도 면에서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